또 학원이나 어린이집 실체를 모르고 계속 보내고 아이들은 가서 피해를 당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한 공익 목적 비방하려고 글 썼지 아니야 난 사실을 써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야.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명예훼손도 처벌하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괜찮은 기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댓글 잘 달아주신 식구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걱정은 되고 관심은 가지만 또 계속 또 연락드리기가 좀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심이 인터넷 댓글 후기 이제 어떤 경우에 유죄가 나고 무죄가 되고 이 기사도 이게 보면 지금 약간 민사하고 형사를 잘 이제 구분을 못하고 이제 혼재돼서 이제 좀 써준 면이 있는데 둘 다 가능하죠.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담해드린 거는 이제 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이제 명예훼손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요게 되면 이제 요거 자체를 또 문제 삼아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민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물어줬다, 물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논리가 이제 성립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의 결론부터 보면 사이코패스 고학력 살인마라고 이제 비난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이제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소를 냈지만 이제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고 형사적으로 하면 무죄가 났다는 거죠. 리뷰 단 분이. 그다음 이제 쫄면에 침 뱉어 나간다고 배달 리뷰를 쓴 손님은 6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사에서도 쳤고 이제 만약 형사에서 똑같은 취지의 어떤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 유죄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판례가 이제 어떤 논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건데 비슷한 이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공익 목적에서 막 어떤 어린이집이나 뭐죠? 공부방? 뭐 이런데 학원? 뭐 특정 학원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많아. 근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학원을 계속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뭐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 문제는 그렇죠. 아니 이거부터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소당한 사례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이게 민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이제 그냥 소송을 당한 사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고 민사로. 그래서 이제 냈는데 각각 이제 성형외과는 이제 물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앱 관련해서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비방의 목적 여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고소장에 적시를 할 때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정통망법상에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비방의 목적이 비방의 목적. 여기서 이제 비방의 목적 유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 비방의 목적이 여기 이게 기사도 나중에 보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속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따질 때 이제 공익 목적이 있냐,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익성이 없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 역으로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막 좀 여기 뒤에 연결이 좀 안 되는데 보시면 이걸 먼저 얘기하죠. 다음 단락에 너 비방하려고 글 썼지 라고 의심을 싣고자 할 땐 아니야 난 사실을 썼어 라고 항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이 강력한 항변이 된다 라고 하고 이제 코수술 관련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글의 취지가 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공적 감염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린이집이나 뭐 학원이나 특정 학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수요자들한테 공익을 위한 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상담해 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예, 궁금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이제 기사 내용 그래서 근데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뭐 그럼 이제 뭐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막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그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네. 근데 우리는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명예훼손도 처벌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어는 이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실 때 맨 처음에 리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답을 다시면 내가 거기 뭐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집이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특정이 안 됐다 라고 하면 특정이 안 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로 이제 방어를 하시고 특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허위사실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대척점이 뭐라고 했어요? 공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여기서는 이제 성형수술이나 이런 수요자들 그 불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학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그 애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 학원이나 어린이집 실체를 모르고 계속 보내고 아이들은 가서 피해를 당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비방의 목적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통해서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똑같은 룰이죠. 이제 구성요건 단계에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위법성 조각 단계에 가서 여기서 진실하고 이제 공익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앙지법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코수술 부작용 관련해서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브로커를 고용해서 고용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진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공익이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사실에 부합한다. 이런 부분. 이런 걸 해서 3단계로 뭐라 그랬죠? 특정도 안 된다. 그리고 고의가 없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비방의 목적인데 그 대척점에는 공익성이다. 그래서 이건 나는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어떤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말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깨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축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진실에 부합하고 또 공익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또 날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잘 지금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이 기사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를 이제 상정한 거고 민사 형사 다 같은 쟁점이 문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